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BOJ에서 드디어 넉 달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다렸던 이벤트였을까요? 이 결정 후에 달러엔이 좀 반등하긴 했는데 현재 보니까 엔달러 지금 152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FOMC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도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8원 80점 빠지면서 1,676원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1,376원에서 마감을 지으면서 1,380원대 아래로 내려왔죠. 외국인들도 장중에 크게 방향을 잡지 않더니 코스피 시장에서 1,500원대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오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오전장에 BOJ를 기다리면서 빠지던 니케이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중국 시장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리면서 하반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쨌든 FOMC를 확인해야 무언가 풀릴 것 같습니다. 1일 새벽 3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놓으시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잘 알려드릴게요. 시청자 이벤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캡처하거나 사진 찍으셔서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불만제로디마켓 지금 출발합니다.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조정받는 식품주 추가 상승 가보자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저 배고파지는데 식품주 얘기하면 배고파져요. 오늘 식품주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사실 식품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차트를 좀 열어보면 알겠지만 7월 들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어가는 차트라고도 볼 수 있겠고 바닥을 다지는 차트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7월 한 달 동안 큰 시세 변동이 없었던 종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식품주를 가져오셨네요. 네, 우선은 말씀을 아주 제가 원하는 그 포인트 하나 짚어주신 게 기어가는 차트. 네, 기어가는 차트 또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요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수출 쪽인데 실적 시즌 이전에 너무 그런 실적 기대감과 앞으로에 나오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했던 종목들은 사실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조금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이 기간에 7월 한 달 동안 조금 기간 조정과 여러 가지 가격 조정들, 그다음에 바닥권과 또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2분기의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또 내년까지의 그런 기대감까지 우리가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 섹터가 주도해서 가고 있어 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찾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테마성이 너무 많고 맞아요. 지금 또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또 FOMC도 있고 이제 뭐 대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채금리 계속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 환율까지 영향이 되고 또 사실 그 기준금리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7월 달, 이제 8월, 이제 9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그래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올림픽이 열리는 이 기간 동안 지금 뭐 K푸드 팝업이 난리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식품주에 다시 한번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셨 분들에게 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과감하게 식품주를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네. 게 오늘 이 환율이 꽤 많이 빠졌어요. 네. 8원 80전까지 빼면서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1680원 아래로 내려왔단 네. 말이죠. 수출주로 이제는 봐야 하는 게 식품주인데 그쵸. 이런 환율의 영향은 없을까요? 우선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추세다, 하락의 추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사실은 계속 변동성이 있는 맞아요.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로 봤을 때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율이 조금 빠졌을 때는 조금 조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음식료들을 만들어가는 그 원재료들은 어떻게 보면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오르는 것만 또 좋은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좀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수출에 대해서 뭐 데이터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수출과 수입을 조금 반반씩 보면서 좀 또이또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네.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단기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식품주라고 하면 밀가루, 설탕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설탕 만들지 않잖아요. 그쵸. 다 이것도 수입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단순히 환율이 내려간다 올라간다로만 따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밀가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좀 특이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식품주 내에서 혜태제과 식품이라든지 크라운제과 이런 네. 종목들이 아침에 막 튀다가 결국에는 사실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짓기는 했는데 네. 식품주 중에서 사실 저는 뭐 딱히 오를 만한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왜 이렇게 움직였었던 걸까요? 우선은 저도 이 그 분봉 차트를 봐도 아침에 올랐다가 네. 빠졌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특히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 어쩌면은 이 윗꼬리 달린 부분을 약간은 채웠다가 빠지거나 채웠다가 한 번 더 상승했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세에서는 어떤 주목을 받는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이 좀 순환매, 섹터 안의 종목들이 순환매 장세로 좀 돌아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제 그런 빼빼로 같은 부분도 이제 베트남에 이제는 뭐 과자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웰빙 또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저당 뭐 조리퐁부터 시작해서 저당 과자에 대한 그런 그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자 뭐 여러 가지 식품 뭐 빙과류 뭐 그런 부분들이 섹터별로 좀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곁들여졌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식품주 내에서도 사실 뭐 빙과하는 업체가 있고 제과하는 업체가 그렇죠. 있고 뭐 만두하는 업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과 비슷하게 그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찾냐 뭐 사실 냉동김밥 얘기도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한 바퀴씩 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과 빙과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스크림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사실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되는 네. 그런 계절이 됐는데 여름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빙과 관련된 주입니다. 그쵸.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보통 이제 장마 때 여름에 더우니까 당연히 빙과를 많이 찾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생각 못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우산을 쓰게 되면은 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장마 기간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런 판매 비중이 좀 빠진다고 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아이스크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비가 네. 이상하게 와서 그래요. 밤에만 맞아요. 비가 오니까. 계속 늘어나고 이게 너무나 덥다 보니까 계속 시원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 네. 우리가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매출 비중이 편의점에서도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그런 비중이 계속 늘어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는 놓치지 않을 부분들 저당, 저칼로리 이런 그 메로나도 사실은 저당이 나왔거든요. 네. 저칼로리도 나오고 이런 우리 뭐 캡 따서 먹는 쭈쭈바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저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면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뜨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잖아요. 비만 치료제 먹으면서 이제 저당 아이스크림을 찾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두가 다 한 바퀴 도는 동그라미로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영향을 받는 부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고 빙그레나 또 롯데 웰푸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제 뭐 인도 세계 인구 1위가 인도잖아요. 네. 인도 쪽으로의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롯데 wel푸드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 그 자회사를 아예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들 좀 그 투자에 좀그 속도를 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롯데 웰푸드나 뭐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박차고 있고 네. 빙그레나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 조금 더 유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빙그레도 그렇고 롯데 웰푸드도 그렇고 지금 보면 식료품주의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맞아요. 보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계속 뭐 돈 많고 탄탄한 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더욱더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TMF 사태를 보면서 더욱더 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중심점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마침 빙그레와 롯데 웰푸드도 이런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우리가 돈 많고 탄탄한 기업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 쪽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이 두 종목 접근한다고 해도 저는 또 유효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너무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들 유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을 갔더니 뭐 음료는 당연히 제로고 아이스크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제로고 이제는 젤리도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제로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매출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서 차트적인 측면으로도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열어놓고 볼게요. 네. 삼양식품 사실 뭐 이 종목만한 종목이 사실은 그렇죠. 상반기에 없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7월 들어서는 뭐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들도 조금씩 좀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삼양식품이 지금 정말 거의 한 달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죠. 네, 재미없는 장세를 흘러가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또 놓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그런 부분 보였는데 뭐 절대 팔 수 없는 차트긴 해요. 지금 또 들어가자니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좀 과감하게 삼양식품 내일 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수출 기업으로 이제 정말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덴마크의 그 리콜 사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더 홍보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쪽, 뭐 유럽 쪽 이런 채널들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기업 안에서 부분들 또 불닭볶음면을 넘어서서 이제 일본에서는 불닭 포테이토 칩이 한 달 만에
30만 봉지를 팔았다고 하죠. 그렇게 매운데 왜 이렇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매워서 못 먹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이제 네. 각 국가마다 맞춤별 전략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박스권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삼양식품 이제 8월 달이고 실적 이제 곧 딱 찍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슈팅 나와줄 거라고 보고 전 고점 또 전 고점 이상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덴마크 이슈가 뭐였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가 됐었대요. 그러다가 재출시를 하면서 오히려 주목을 많이 받게 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아까 라면 얘기했고 빈과 얘기했고 제과 얘기했고 또 라면도 관련된 종목이 있을 거고 HMR이라고 하는 간편식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섹터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정말 돈이 많으면 다 사고 싶은 다 사고 싶으면 그래도 우리가 원픽 좀 탑픽 하나만 꼽아 보자면 저는 이제 CJ 제일제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 간편식품.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섹터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빈과 또 라면 다 매수 정말 매력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탑픽으로는 간편식품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CJ 제일제당도 보시면 최근에 고점 이후에 지금 뭐 7월 달에 그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급등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 이 종목도 보시면 정말 기업의 그런 앞으로의 실적 데이터, 수출 데이터, 실적 데이터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된 돈이 많고 탄탄한 기업으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 가공식품 업체로서는 정말 처음으로 그 인천공항 면세점에 비비고 매장을 단독적으로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가면서 이 CJ 제일제당 비비고 지금 떡볶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이 우리 간편 세트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 부분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 이 비비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BTS 멤버가 그 광고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CJ 제일제당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좀 식품 쪽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 네.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41만 원 부분, 전고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가가 되겠죠. 네. 41만 원 부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6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주에 대해서는 이게 차트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더 안 갈 거 아닌가라고 고민이 됐을 텐데 7월 한 달 동안 차트를 잘 다졌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제일제당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박주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앞으로 8월 시장 더 힘내줬으면 좋겠는데요. 8월 시장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급등락 종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상승했는지 살펴보면요. 5위 종목 살펴보면 YC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을 해서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AMD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실적 확정치를 발표를 했고요. 또 컨퍼런스 콜에서 HBM 50% 중반까지 성장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좀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 받아가면서 YC 같은 경우 앞서 이 HBM 검사 장비 1,000억 원대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13%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PNSB 캐닉스 확인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 의료용 재활 로봇 전문 기업인데 앞서서 이 공모가 같은 경우 22,000원 선에서 확정이 됐었는데 오늘 장중에 36%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갔었고요. 다만 윗골이 조금 달리면서 13%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STS 그린로지스 확인되는데요. 이 중동 리스크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레바논 수도를 공습을 했고요. 여기에 이란 측에서도 이 보복 대응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 리스크들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해상 운임 비용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오늘 STS 그린로지스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이 밖에 흥하해운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18% 강세 마감했습니다. 2위 확인해 보면요. 이화공영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 정부가 신규 댐 건설하겠다라는 계획들 발표하면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화공영 전일장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상한가 터치 이후에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24%대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확인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 유가 관련주들 부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흥구석유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그 밖에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이런 유가 관련주들 일제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면요. 산일전기 올라왔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 새내기주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변압기 시장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수 변압기 제조기업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최근에 IPO 시장 조금 둔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흥행에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9% 넘게 밀리는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확인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습니다. 해외 수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호실적 기록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견조한 성장세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밀렸던 모습입니다. 9%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 확인되는데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이 적자폭 확대됐다라는 이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오늘 영향받아갔던 모습입니다. 12% 넘게 밀렸고요. 또 이 영업 손실도 계속해서 커졌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매도세 자극했던 모습입니다. 2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APR 확인됩니다. APR 같은 경우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다만 오늘 5대1 액면 분할 결정했다라고 공시 나오면서 매도세 강하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12% 넘게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촌화학 올라왔는데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리고 GM과의 미국 합작 법인이죠. 얼티엄 셀즈. 미국에서 3공장 건설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들 나왔는데 전기차 캐즘 계속해서 시장 영향 받아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율촌화학 관련해서 좀 영향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이 얼티엄 셀즈 측에서 율촌화학과 공급 계약 해지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요. 18%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과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앵커의 산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살펴보시면요.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된 은행주들 컨센서스에 비해서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빨간 부분 보이실 겁니다. 지금 차이가 17.6%, 17%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IR을 하면서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내놨습니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라든지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은행주 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이게 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라기 때문에 은행주가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놓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살펴봤더니 신한지주의 일별 자사주 매입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한 4, 5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체 거래대금, 그러니까 신한지주의 거래대금 중에 한 5%를 차지합니다. 뭐 5%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매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도 적지 않고요. 여기에 뭐 전향적인 자본 정책도 펼치고 있고 센티멘트 개선도 계속해서 될 거다. 수급적으로도 풀릴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숫자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라든지 자사주 매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말 그대로 정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좀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밸류업 지원 방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4분기에는 밸류업 ETF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은행주가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시원하게 풀리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법 개정안도 은행주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의 일부 부분을 분리과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원천징수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추고요.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뭐 IS의 한도 상향이라든지 국내 투자형 IS의 신설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8월 27일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대로 통과가 될지 숫자가 좀 바뀔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사들 별로 어떤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종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두 종목을 얘기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자본 계획을 잘 세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 점이 피어그룹과 밸류갭을 축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갔던 뭐 KB금융 같은 종목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도 했습니다.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면 밸류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ER의 매력도가 있는 하나금융지주라든지 BNK 금융지주 같은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주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YC 같은 종목들이 좀 거래량이 몰리는 것 같았어요.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일단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이 YC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거래일 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네. 삼성전자에 2천억 정도의 어떤 장비 수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으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단에서의 어떤 강한 반등 흐름과 함께 네. 이 개별 종목들 뭐 소형주들 내에서
중소형단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YC였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6월 초반에 고점을 찍고 이제 흘러내리던 흐름을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좀 시장이 마지막 날에 좀 네. 주요한 포인트들이 뭐였냐면 물론 중동발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네. 제약바이오 섹터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쵸. 반대로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들어가면서부터 이 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만약 반도체 섹터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자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간 외에서 뭐 YC라든지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DI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네. 그런 종목이고요. 네. 뭐 순위권 내에서 네오셈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모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네. 종목들이거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뭐 간밤에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또 강하게 반등을 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밤 미증시에서 이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8월 달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시간 외에서 잘 올라오는 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면 네. 8월에 좀 괜찮은 흐름들 반도체에서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분들이 IT를 뭐 약간 멀리 한다거나 손에서 떼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IT에 관련돼서는 뭐 엔비디아 말씀해주신 대로 봐야겠고요.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하기로는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뉴욕 증시의 IT주의 흐름도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삼표 시멘트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멘트 관련돼서 뭐 댐 건설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4대강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또 시간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 4대강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네. 이제 정부 정책 테마가 붙으면서 크게 올라줬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글쎄요, 좀 괜찮은 네. 흐름들 보이다가 지금은 좀 순위권에서 내려왔나요? 사라진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단 뭐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네.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뭐 시멘트 관련주들은 일단 대장주라기보다는 뭐 우원 개발 같은 게 이제 2등주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요거는 뭐 조정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또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제 오늘 일단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되돌아가서 예전에 기억을 해본다면 정부에서 정책으로 진행했던 개성공단을 지을 때 남북 경협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보를 한다 했을 때 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네. 각 정부마다 이렇게 그 정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주들은 시간차를 두고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슈가 터진 시점이라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으로 올랐지만 네. 추세를 이제 계속해서 상승으로 만들어 간다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 이 시멘트 관련주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멘트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보시고 네.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멘트주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뭐 많이 뭐 여쭤보질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TMF 사태예요. 네. KCTC가 현재 거래량 조금 몰리면서 1.9%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속보로 뉴스는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KCTC를 비롯한 쿠팡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더 이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긴 시간 꾸준하게 상승을 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 업체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쿠팡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수혜를 입는다라는 관점은 분명하지만 네. KCTC나 이제 동방 같은 경우 어떤 물류적인 부분에서 쿠팡 관련주로 엮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과연 이게 그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시세를 계속해서 분출해내는 그런 모멘텀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이유는 지금 사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다 이런 것들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등 흐름이라든지 강한 시세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 이슈만으로는 좀 네.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시세가 나온다라면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 새내기주 좀 보고 싶어요.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뭐 공모가 이후에 또 첫 상장한 날 큰 상승을 보이면서 5만 원 선을 넘겨내면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변압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라서 사실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분명 오버행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게 보통 이제 15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오버행이 되는 부분들이 상장하고 나서 15일. 상장하고 가장 빠른 게 이제 15일, 네. 그다음에 한 달, 석 달, 뭐 6개월 이런 간격으로 이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오버행 이슈가 좀 끝나고 난 이후에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력 설비에서 이제 일단 신규 뉴페이스죠. 신규 네.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당일날 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날 다른 전력 설비주들은 죽었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상승 이후에 눌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내일 정도 또 반등하는 흐름들 시가 상승 출발하면 모멘텀 타고 움직일 수 있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뭐 특수 관련 설비들 해서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한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데 여전히 상장할 때는 거품이 많이 낀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리가 접근해 보되 지금 장기적인 관점은 조금 후일로 미뤄두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접근 방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하고 뭐 눈에 띄었던 게 오성첨단 소재가 오늘도 시간외에서 올라와 있어요. 이 종목 진짜 시간외에서 매일매일 지금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이 그 해리스 관련 대마 관련주들이 이제 터지면서 올라올 때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이게 한 4거래일 전에 이제 단기가일 지정 예고가 걸렸는데 네. 지금 주가가 한 3일 연속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일가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오.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재건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대마 관련주들, 해리스와 트럼프 관련주들이 시소 게임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가 네. 중동발 이슈가 나오면서 재건주들은 완전 무너졌는데 네. 지금 보시면 오성첨단 소재는 거의 굳건하게 계속 지켜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네. 거기에서 주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미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장이 조금 좋던 안 좋던 간에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서의 움직임들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오성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결국에는 IT가 올라줬고 뭐 컨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삼성전자 뭐 실적은 이미 다 알았고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투자자들의 귀를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뭐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삼성전자 콩콜에 대한 시선이 좀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네. 물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나 뭐 로이터 통신이나 그 전 콩콜 이전까지 계속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좀 강한 어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고객사와의 조금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비밀 유지 계약에 의해서 조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는 3분기 때 HBM3 반도체에 대해서 8단과 12단 대략 이제 뭐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3분기 때 매출 비중의 한 10% 정도는 이제 HBM3 이 정도는 매출 비중 10% 네. 그리고 4분기에는 6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2개월 뒤, 3개월 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7, 8, 9 적어도 8월 말이나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8단 반도체 양산이 나오고 그러면 대략 한 4분기 초쯤에는 12단 반도체까지 같이 나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가장 HBM 관련주의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에서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와 같은 세정 장비 업체들이 빠르게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우려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콩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때 근데 HBM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향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때는 AMD 향 쪽으로 HBM3, HBM3 쪽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찍히게 되면서 아마 3분기 매출은 최근에도 컬테스트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HBM3 향, 특히 중국 향에 있는 엔비디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오늘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큰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리죠. 사실 이재용 회장님도 한 6월 달쯤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 출장을 갔었고 사실 지금 파운드리가 우리가 지금 TSMC가 비중이 한 60%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5%, 1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콩콜에서 뭐 파운드리 얘기를 하반기 때나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2028년까지는 사실 큰 고객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파운드리 쪽은 큰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긴 안목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콩콜에서는 결국에는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조금 부진했던 모습 나왔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칼자루를 진 상황에서 분위기를 크게 좀 반전을 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 관련된 종목들은 뭐 장 중에도 많이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도 거래가 몰리는 걸 보면 컨콜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거고 그럼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YC 같은 종목들은 13%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향의 이 밸류체인단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하향 쪽으로 좀 내려왔단 말이죠. 결국에는 네. 시장의 의심이 계속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네 언제 되는데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예정대로 물론 한 달, 두 달간의 좀 간격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YC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오테크닉스도 1월 달에 삼성전자와 MOU를 맺고 나서 사실 마땅한 HBM 관련된 수준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HBM 자체가 적층이 쌓여 있고 이거를 커팅을 하는 역할이 이제 이오테크닉스인데 물론 이것도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양산이 나오게 되면은 3분기 때부터는 수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장 수율적인 문제가 있었던 제우스 역시 네. 사실 삼성전자 향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물론 SK이닉스 향도 있겠지만은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 웨이퍼에 대한 오염률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우스도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8% 정도 상승이 네.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HBM3E가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비
단의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이제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에 있는 장비단 종목들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섹터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네. 삼성전자 단에 달려 있는 장비 말고도 사실 섹터가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소위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HBM 또 그 안에서도 많이 갈리게 되고 하는데 어떤 섹터를 가장 좀 유망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일단은 레거시 쪽은 네. 이미 우리가 7월 한 17일쯤에 감산해서 증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실 레거시 쪽은 어느 정도 기본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는 후공정 쪽으로 이제 HBM 장비가 들어갈 건데 물론 레거시가 잘 되면은 우리 동진 세미캠과 같은 소재 섹터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사실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전력 소모가 크고 발열이 크다 보니까 왜 너네 이거 빨리 해소를 못 하고 있니? 이제 그게 결국 유리기판의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SKC가 올해 연말에 지금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사실 이게 종공정과 후공정과 이 유리기판을 같이 하는 회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이 사실 이오테크닉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돌고 돌아서 하나로 좀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이오테크닉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 일본의 이제 디스코 회사가 워낙 잘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반도체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을 건데 한국에 국산화 아무리 한다 해도 되겠냐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저는 결국 이게 숫자를 보여주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스텔스 다이싱 장비나 레이저 이제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애초에 디램 익스포저 자체가 높은 게 이오테크닉스였고 그거를 가장 많이 고객사가 많이 가져가는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미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네. 결국에는 지금 디스코사가 그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이오테크닉스가 이 레이저 커팅 장비가 얼마만큼 침투율이 올라오냐 물론 시장에서 한 20%만 점유율이 올라가도 이거는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후공정, 종공정 여기다가 지금 TGV 이제 공정 장비와 같은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그 장비까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정도 좀 부담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섹터를 여쭤봤던 이유가 네. 왜냐하면 이 섹터를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섹터를 여쭤봤고 섹터를 골랐다면 사실 그 섹터 안에 종목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그 안에서도 골라야 할 텐데 그 IT단 내에서도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뭐 그게 차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평가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단장의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실적이 나중에 흑자 전환을 하든 실적의 퍼포먼스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저는 절대 단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이클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 사실 크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시장은 물론 여러 애널리스트도 물론 그 밸류에이션 단에 대한 어느 정도 미스 매칭이 충분히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외에 HBM과 같은 결국에는 AI 수요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그 슈퍼 사이클 저는 굉장히 1년, 2년 이상이 길어진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후공정을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레거시를 한다고 해도 네. 그 성장률 자체가 저는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HBM 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게 결국 TC 본드 장비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에서 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추후에 삼성전자향에 대한 고객사도 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래서 뭐 시각이냐 아니면 네. 노광 장비냐 네. 뭘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공정적인 측면보다도 물론 이쪽에서는 이제 어느 쪽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큰 곳을 찾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실적이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다가 이 컨콜로 인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킨 첫 번째 날입니다. 네. 근데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낮춰잡을 수도 있다라는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실적이 상반기만큼 늘어가는 거는 아닐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SK 하이닉스를 숏을 생각하고 있고 오, 삼성전자 진짜요? 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물론 앞으로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은 네.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외국인도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약 한 달간 1.9조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은 물론 내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고 하지만은 네.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엔비디아 AI 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의견들이 빅테크 업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당연히 SK 하이닉스 HBM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니까 비싸죠.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P가 줄어들게 되고 SK 하이닉스의 Q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캐파를 다 삼성전자가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매출이 올라서 긍정적이지만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각동신 부회장이 계속 고객사 다변화 얘기하고 있고 26년도에 매출 2조 얘기하는 것도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사이 뭐 13년도에 뭐 소송 이슈로 인해서 사이 안 좋은 건 다 알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를 위해서 발열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산을 넘으면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사실 미국 대선을 빼놓고 우리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니 해리스니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IT주 반도체 단도 무조건 영향을 받을 텐데 미국 대선 이슈와 묶어서 반도체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공장에 검토를 다시 해본다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전 주가를 조금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가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이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느냐? 물론 줄일 수는 있겠죠.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 AI 수요에 따른 이 전망치가 이게 하향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MD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캐파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이지 그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건 너네 안 해? 그건 너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 우리 마이크로만 밀어줄게, 인텔만 밀어줄게 된다고 해서 시장이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려는 단기적인 우려는 생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한 피해는 사실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된다, 뭐 그날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전반적인 좀 긴 시각으로 본다면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바구니 일정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오늘 1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7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같은 경우 48.5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경기 둔화 지표로 활용됐던 만큼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일본 측에서 이 단기 정책 금리 0.25%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는 종료하겠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회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에는 영국의 통화 정책 회의 개최가 되고요. 계속해서 7회 연속 정책 금리 동결을 했었는데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1일에는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 금지를 재개를 합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휘발유 수출 금지 예외 조치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 이제는 사라진다라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사실 오늘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유가 시장 좀 흔들렸던 모습인데 관련한 소식들 영향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있는데요. 내일
1일이죠. 1일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플부터 인텔, 아마존 예정되어 있고요.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 계속해서 시장 주가 흐름 영향 주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이벤트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달러 환율이 지금 15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FOMC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